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TV조선 뉴스9 시작합니다. 네, 이 김영식 서울시 의원의 살인 청부 사건 캐면 캘수록 엽기적입니다. 네, 근데 현재 김영식 의원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경련 선임 연구위원 백성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이 김 의원의 경우요. 네. 이 살인 교사 혐의를 계속 이제 부인을 하고 뭐 묵비권 행사를 하고 네. 있는데 네. 갑자기 이러는 건데 이제 변호사가 선임되면서 이제 야, 말하지 마. 뭐 이렇게 조언을 한 거로 봐야 되나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변호사인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건 예. 법조인의 도움을 분명히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살인죄는 그러니까 직접 사람을 죽인 거는 본인이 묵비권을 행사해도 네.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으면 충분히 살인죄로 기소 가능하고 처벌이 가능한데 네. 살인 교사는 쉽게 말해서 너 저 사람 가서 죽여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 말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뭐 이거를 미리 녹음을 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묵비권 행사하고 하지 않았다고 하면 물론 팽 씨가 송 씨를 죽인 내역은 뭐 명백하고 예.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교사했을 가능성이 많지만 네.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이죠. 예, 그리고 예. 지금 유일하게 여기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결국 팽 씨의 진술인데 네. 경찰서 유치장에서 그 쪽지를 정말 건넸는지 그걸 이제 확인해 봐야겠지만 네.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팽 씨가 예를 들어서 지금 앞으로 검찰 조사 단계부터 이제 묵비권 행사하면 지금까지 말한 경찰에서 말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휴지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는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거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순간 이건 없이 시작하는 거고 네. 검찰 단계에서 이제 진술한 것들은 그래도 증거로 쓰일 수 있어요. 부동의해도. 근데 이제 또 법원에서 묵비권 행사하면 이제 신빙성이 있느냐 문제가 또 나오기 때문에 네. 지금 팽 씨에게도 묵비권 행사라고 조언을 했다는 것은 그거 역시 이제 법조인의 도움이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형이 법조인이라고 네, 그러는데 그렇죠. 이 형도 어느 정도 개입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 그 처음에 시당초 이제 팽 씨가 한국으로 송환이 됐을 때 선임계도 내지 않은 변호사가 정체불명 변호사가 접견을 했잖아요. 경찰서로 왔다고 물론 접견을 할 수 있어요. 저도 뭐 접견 신청해서 저쪽에서 오케이 하면 들어가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얘기한 게 뭐 아 이거 상해치사네. 뭐 이거 무슨 살인교사 아니잖아. 그러니까 일종의 팽 씨한테 메시지를 던진 거죠. 조용히 해라. 근데 그분이 이 김 의원의 형의 친구고 동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 네. 아마도 지금 그 형의 친구, 형과 그 친구들이 이 지금 김 의원의 사건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뒤에서 조언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코치나 도움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살인 교사, 그러니까 살해 동기가 있어야지 그리고 그거를 밝혀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김 의원이 너무 철두철미하게 SNS는 사용도 안 하고 대포폰은 다 모두 폐기를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입증을 좀 찾아내야 되겠습니까, 경찰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그 공범관계가 설정이 되면 예. 수사 이론 중에 그 교차 진술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네. 핑퐁 게임 한다고 그러는데요. 예. 탁구 치는 식으로 여기 가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넌 반대 얘기를 왜 하냐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고요. 또 반대로 이쪽에 공격을 해갖고 이렇게 공략을 하거든요. 네네. 지금 공략당한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포폰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인정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돈 7천만 원 정도 술값이 나오잖아요. 예, 이거 예. 접대받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시인하는 거고. 그러니까는 외관상 객관적으로 할 때 일부 언론에서는 아예 진술을 안 했다거나 묵비권만 행사하는 걸로 되지만 실제로 증거를 갖다가 지금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인한 부분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수사관들은 격파해 가는 식으로, 그러니까 양파 까듯이 계속 예.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팽 씨가 아까 변호사님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내가 그동안 얘기한 게 죄송한데 헛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네. 이게 다 휴지 조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도 지속적으로 계속 회유하고 네가 그냥 다 뒤집어 쓸 수는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계속 회유하고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묵비권 행사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대포폰을 사용했다. 그거는 또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제 국정원에서 뭐 나를 도감청할까봐 대포폰을 사용했다고 했는데 아니 근데 사실 그렇게 사용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분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게 결정적인 동기를 밝히는 또 증거는 되지 않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7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어요. 예. 7천만 원이 5억 2천만 원하고 별개의 얘기인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정도는 경찰이나 검찰에 내어주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략적인 거죠. 그러니까 유심히 살펴볼 게 5억 2천만 원을 관련해서 이 차용증이 네. 아니 술에 취해서 그냥 쓴 차용증이지 돈을 받은 적은 없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까지 받았다는 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용도 변경하고 그 용도 변경하고 맞물리는 순간 예. 이게 살인 교사뿐 아니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의 법률에 보면 뇌물수수액이 이제 1억이 넘으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딱 내줄 7천만 것만 내주는 원이네요. 거예요. 예. 내줄 것만 내주고 7천만 원 같은 경우는 이제 유기징역으로 7년 이상인데 네.
문제는 이게 뭐 감형되고 뭐 하면 뭐 실제로 한 3년 정도만 살면 되는 거고 어차피 이분은 지금 유죄가 나오건 무죄가 나오건 정치 생명 끝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든 살인교사 혐의를 벗어야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내준 거죠. 7천만 원 정도까지는 아, 난 이렇게 이 사람이랑 친한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동기를 지우는 거예요. 나는 7천만 원까지 술값을 이렇게 결제해 줄 정도로 친한데 내가 이 사람을 왜 죽이라고 했겠냐. 그거를 소위 말해서 이 동기 부분을 부인하기 위해서 7천만 원 정도는 내가 받았다는 걸 시인하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짠 거죠. 그럼 그쪽에서 지금 생각하는 김영식 의원하고 이제 김영식 의원 변호인단에서 생각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살인 교사 혐의는 무죄로 그렇죠. 피하고 잘 이제 뇌물수수죄 정도만 그러니까 지금 그냥 경찰에서도 이 7천만 원에 관련해서는 대가성이 인정되면 예. 뭐 기소를 뭐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네. 문제는 여기서도 이제 7천만 원을 받았다 술값으로 결제를 해줬다지만 뭐 때문에는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용도 변경 때문에 7천만 원 술값을 대가성이 있어야 계산해줬다는 되는 거죠. 없고 그냥 7천만 원 술값으로 받았다니까 이 예. 또 대가성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도 입증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 저희가 리포트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김영식 서울시 의원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는데 무려 4년이나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경찰은 이 김 의원이요 지위를 이용해서 송 씨에게 건물 용도 변경을 약속했다가 이 일이 틀어지자 살해를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김아린 기자의 보도를 보시죠. 재력가 송모 씨를 청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식 서울시 의원. 송 씨로부터 땅을 일반 지구에서 상업지구로 용도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5억여 원을 받았지만 실패하자 압박을 받고 그를 살해합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김 의원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활동이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시 도계위 위원을 무려 4년 동안이나 맡았습니다. 서울시 도계위는 도로와 공원 건설,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부동산과 관련된 중요 사항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핵심 위원회입니다. 서울시 행정 2부 시장과 주택실장 등 공무원들과 시의원, 대학 교수 등 27명으로 구성되는데 부동산 이권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들을 다루기 때문에 100여 명의 시의원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때문에 도계위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 번 더 연임할 수는 있지만 연임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만큼 김 의원이 확고한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이런 위치 때문에 송 씨는 김 의원이 용도 변경과 같은 주요 사항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고 청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네, 이 보도에서 보셨듯이 도시계획위원회는 상당히 이게 노른자 위원회입니다. 이 네. 로비를 받을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무려 이제 4년이나 했단 말이죠. 한 번 연임을 하면서 문제는 이제 그 5억 원 대가성을 입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문제가 5억 2천만 원의 대가성 입증하는 거를 떠나서 네. 5억 2천만 원을 받았는지부터 입증을 해야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현금으로 오간 걸로 보이는데 이 지금 거래 내역이 전혀 나오지 않으니까 어찌 보면 자식의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 돈이 건너갔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돈의 성격이 뭔지 예. 빌린 돈인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정한 용도 변경을 위한 대가성이 있는 돈이었는지 네. 차용증 있잖아요. 이 차용증이 그러니까 통상 예를 들어서 이 정도 5억 2천만 원 정도의 거액이 오가면 담보가 있어야 돼요. 보통 네. 그냥 누가 돈 빌려주나 그렇죠. 쉽게 그것도 그죠? 5억이나요. 근데 그것도 없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대가성 있는 돈이 오갈 때 나중에 혹시 이렇게 발각이 될 경우에 문제가 되면 아 이거 빌린 돈이다라고 하기 위해서 이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굉장히 전형적인 사건인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이 5억 2천만 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사람은 지금 김 의원은 아니 나는 돈 전혀 오간 적 없는데 술김에 쓴 차용증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그거부터 입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략적으로 사실 침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김 의원이 사실 팽 씨를 친구다, 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네. 대포폰을 사용한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친구가 깡패 같은데 깡패와 전화 통화한 걸 들키고 싶지 않았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공략을 하면 입을 열 수 있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네. 전달이 될 겁니다. 팽 씨한테. 왜 그러냐면 네. 이게 강원 양면 전술을 쓰는 거거든요. 네. 제가 보면 사람과 관련된,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살인 사건과 관련돼서 이게 게임을 하는 케이스는 우리나라에서 최초일 겁니다. 그러니까는 피의자로 돼 있는 지목돼 있는 사람이 여기저기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빠져나가려고 하잖아요. 특히 죄송합니다. 조직 폭력배나 깡패로 만들어놨다가 의리의 친구였다가 예.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론을 가지고 약간 장난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네. 최근에 오늘 여론의 일부 언론에 보면 정의와 물증이 없기 때문에 무죄 가능성도 있지 않냐. 일부 언론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 자꾸 여론을 자꾸 만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걔한테 그렇게까지 시키진 않았는데 원래 깡패이기 때문에 그냥 욱해갖고 나를 위해서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는 논리를 또 하나 만들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그 친구가 나한테 의리가 있었기 때문에 날 따라다닌 부분은 인정한다. 뭐 네. 한 몇 년 동안 계속 따라다녔다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이게 외국 같은 경우에도 그 과거에 엔론 사태 같은 경우 보면 엘리트에는 화이트 칼라 크라임이 수십조 원의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네네. 이때 뭐라고 그랬냐? 왜 날 믿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고객들한테. 그러면서 반대로 난 그 사람들은 최선을 다했다.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네. 이게 상당히 아주 전략적으로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게임을 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팽 씨의 심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의리만으로 사실 친구 대신 누굴 예. 죽여줄 수는 없는 거고요. 예. 이게 진짜 친구 관계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무슨 주종 관계 같은 예, 느낌이 정확하게 들어요. 보신 겁니다. 이게 그 일반 유력 정치인들 보면 거의 수족 같은 그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분이 경호원 역할도 하고 비서 역할도 하고 다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김 의원이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기초의원도 아니고 서울시라는 우리나라 가장 중요한 메트로의 광역의원이잖아요. 네. 그러다 이선을 했기 때문에 막강하게 보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밑에서 내가 그러니까 신과 같이 맹신하는 이런 관계가 있었을 것이고 네. 지금 주변 정황이나 진술로 보면 1년 3개월 동안 계속 죽여달라고 얘기했대잖아요. 저 사람 나한테 장애물이다, 날 괴롭힌다 이런 표적지로 자꾸 세뇌를 시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너한테 내가 이 사건만 해결해주면 뭐 이쪽 진술이긴 하지만 모든 것들 자녀의 대학 문제까지도 해결해주겠다 이렇게 제시를 했다는 것은 거의 그러니까 신과 같은 신격화된 인간관계상에서 네. 날 맹신했기 때문에 네가 좀 따라가라 이런 식으로 지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거의 뭐 유병헌하고 구호파 신군들의 관계 같은 어떻게 그런 컨셉이 딱 그렇게 맞아가요. 그러니까 검거되면 자살하라는 얘기까지 할 수 있었다는 건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 문제가 팽 씨는 이 김 의원이 아니면 송 씨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시작 단계가 거기서부터 이제 살인 교사에 관련해서 간접적인 증거 정황을 보면 그리고 이게 지금 김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 7천만 원 빚이 있어서 그 송 씨한테 강도짓을 하러 가서 하다 보니까 죽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일단 사람을 죽일 때 굉장히 주저하는 적이 많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 안에 뭐 1억도 있었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 부분엔 전혀 이분이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손을 안 오로지 댔죠. 사람을 죽이는 데만 관심이 있었고 또 그다음에 이제 가지고 나오려고 했던 게 지금 소위 말하는 문제되는 차용증 있잖아요. 네. 차용증이 담겼을 거라고 보이는 봉투만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그 김 의원하고 연계가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나와서 살인 직후에 또 전화를 했어요. 대포폰으로. 김 의원의 대포폰으로. 물론 김 의원은 그냥 친구가 전화한 거다라고는 하지만 이 모든 정황이 거기다 또 중국에 가서도 전화한 내용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살인 교사했다라는 간접 정황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만약에 지금 팽 씨의 입을 닫는 걸 실패를 하면 예.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는 뭐 어떻게든 이제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법원에 가서도 뭐 말을 뒤집거나 이런 걸 원하고 있잖아요. 이제 김 의원이. 네. 만약에 실패를 할 경우에는 재판 과정 중에 전략적으로 김 의원도 자백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 이게 자백을 안 하고 지금 모든 객관적인 정황이나 물증이나 이런 게 명백한데 끝까지 부인하고 뭐 안 했다라고 소위 말해서 오리발을 내밀면 재판부 입장에서 소위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판결문에 반성을 하지 않는다 이게 들어가요. 그러면서 양형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양형에 좀 유리한 요소가 있다면 잘 가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물론 뭐 교사는 했지만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그냥 좀 혼내주라 그 정도만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너무 심하게 한 거다 정도로 어느 정도 완화된 자백을 하거나 네. 아니면 자기 윗선이 있다. 윗선을 불면서 자기는 사실 내가 뭐 꼭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되는데 이 윗분이 뭐 좀 곤란한 상황을 겪을까봐 네. 결국 이렇게 내가 한 거다라고 해서 어떻게든 형량을 낮추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요. 예. 만약에 이제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이분이 재판부에서 뭔가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정말 극단적으로는 게이트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좀 배제를 할 수 없는 것이 왜 이렇게 묵비권을 할까? 사실 살인 교사 혐의가 뭐 굉장히 크긴 합니다만 5억 원 때문에 사람을 죽일 것 같지는 않고, 예. 그러니까 무언가 뒤에 있지 않을까 배후 세력까지 염두해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 조사에서는. 글쎄 지금 뭐 예. 제가 뭐 그 동네 강서구 주민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아, 동네 주민이세요? 네. 그 얘기로 세 가지가 나오는 게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변호사 정확하게 말씀 윗선이 혹시 있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정치적 게이트로 비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입을 다물지 않았겠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고요. 또 예. 하나는 이제 이 사안 5억 2천 이외에 또 다른 돈이 가지 않았겠냐 이런 네. 얘기가 많이 돈대요. 그러니까 5억의 끝이 아니라 이거는
최소한의 비용에 대해서 차용증을 형식상 요식행위로 받아놓은 것이고 더 많은 돈이 가지 않았겠냐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유흥업소를 많이 달렸다는 목격담이 많이 나와요. 둘이 여기저기서 술 먹으러 많이 다녔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개입해서 술을 먹은 자리들이 좀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자칫 잘못 터지면 여러 이제 관련돼 있는 인사들이나 뭐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이 연루가 돼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도 입을 다무는 게 이게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송 씨가 굉장히 그 뭐 3천억이나 갖고 있는 재력가잖아요. 예. 근데 이게 왜 이런 의혹이 자꾸 생길 수밖에 없냐면 예를 들어서 이 김 의원이 이런 용도 변경에 관련해서 결정권자다. 그러면 여기 윗선이 없겠죠. 본인이 결정하면 되니까. 네. 근데 이분은 결정권이 없어요. 조례안만 결정권 그렇죠. 낼 수 조례안 낼 있는 수만 거죠. 있는 예. 거잖아요. 네. 근데 결정권도 없는 사람한테 이게 완전히 이렇게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5억 2천만 원을 건넨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을 쓸 때 훨씬 더 신중합니다. 그래서 예. 뭔가 확실한 게 없으면 이 돈이 건너갔을 이유가 없어요. 단순히 조례안 올리는 거 가지고 5억 2천만 원을 준다? 그건 현실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누군가가 이걸 결정할 수 있는 사람, 또 결정권자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결정권자를 압박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소위 돈이 흘러가야 되는데 배달 사고가 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 네. 때문에. 지금 그분들 같이 이제 돈 나눠 먹은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있다면, 지금 뭐 굉장히 불안하겠군요. 네, 오늘 김형식 서울시의원의 엽기적인 살인 교사 행위에 대해서 이 한국범죄학연구소 염건영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